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극동방송과 C채널 방송이 교류협력사업 협약식을 갖고 향후 프로그램 교류와 선교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유튜브와 SNS 등 미디어 홍수 시대에 두 기관은 오직 복음과 말씀으로 미디어 선교의 영향력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C채널 취재팀의 보도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다양화되는 미디어 플랫폼과 넘쳐나는 콘텐츠 홍수 시대. 하지만 볼거리가 넘쳐날수록 경쟁은 치열해지고 자극적이며 선정적인 콘텐츠들만이 살아남는 시장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바른 미디어, 선한 영향력을 주는 콘텐츠를 구별하기란 더욱 쉽지 않은 과제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위기의 시대, 복음의 사명자로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한 협력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C채널 방송과 극동방송이 지난 15일 교류협력 사업 협약을 맺고 상호 프로그램과 선교 사업에 대해 도모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극동방송 사옥에서 개최된 이번 협약식은 아가페 문화재단 김사만 이사장과 극동방송 김정환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극동방송과 C채널 방송 임직원 약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협약식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사만 목사는 손짓하는 대로 가라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C채널 방송과 극동방송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것도 우리의 모든 방향도 복음 전하는 모든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극동과 함께 같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면 되겠다. 주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복음 전파에 우리가 많은 일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예배에 이어서 진행된 협약서 서명식은 C채널 방송 이성철 부사장의 사회, 김사만 김정환 이사장의 서명, 천영호 한기붕 사장의 서명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인사 말씀을 전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정환 목사는 업무 협약을 맺었으니 극동방송과 C채널 방송은 형제이며 이것이 서로가 잘 되는 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게 MOU를 맺어가지고 실제로 해야 돼요. 일단 MOU를 맺었으면 이제 한 형제나 마찬가지요. 여기 잘 되는 게 우리 잘 되고, 우리 잘 되는 게 거기 잘 되는 게 MOU요.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콘텐츠와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 및 기획, 뉴스 정보 교류, 공동 개최 포럼과 캠페인 등 다양한 복음 콘텐츠 확산과 미디어 선교에 힘을 합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C채널 뉴스 황정익입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지난 17일 충현교에서 마약 중독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생명윤리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환영사를 전한 이명진 상임위원장은 마약 중독에 대한 신학과 의학의 전문적인 지식과 지혜가 사회 전반에 전해져야 한다며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마약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 의과대학 민성길 명예교수는 마약 중독은 정신장애라며 마약 남용의 원인과 부작용,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 설명했고 이어서 발제한 전 총신대 교수 이상원 상임대표는 마약 중독의 진정한 치료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능력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극동방송이 지난 16일 잠실 롯데 콘서트홀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며 탈북민들과 함께하는 2023 극동방송 가을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평화통일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마련된 이번 음악회는 반갑습니다, 임진강, 휘바람 등 모슬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북한 가요 메들리 연주로 흥겹게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탈북민 아티스트 정요한 바이올리니스트, 황상혁 피아니스트의 연주, 그리고 테너 김현수, 소프라노 김순영,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등의 성악가들과 물망초 합창단 등의 출연에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한편 극동방송은 이번 가을 음악회로 모인 수익금은 다음 세대 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전액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신천지 10만 수료식 행사가 대대적으로 있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로 진행된 행사여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관련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10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 회장 유영권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12일이었죠. 대구에서 신천지 행사가 제가 앞서서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로 열렸다.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단은 대구의 네네. 스타디움에 버스 한 2,000대 정도를 동원해서 9만 명 정도의 대형 행사가 있었었고요. 예. 그 모임에 신천지 교주는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등단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절대 권력을 가진 국가에서 그 절대 복종을 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는 매스 게임과 같은 그런 연출이 있었다고 합니다. 글쎄 이 수료식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모이는 겁니까? 신천지는 여러 교육 기관이 있는데 예. 그 중에 무료 성경 신학원, 그들의 말로는 선교센터라고 하는 교육 장소가 있습니다. 예. 전국에 대략 한 250여 개가 있는데 이곳에서 6개월을 신천지식의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이 끝나면 그들이 말하는 입맞음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을 보는 자격을 갖게 되는데 네네. 이 시험을 치르고 합격한 사람들에게 주는 수료식이 근본의 수료식이죠. 그러니까 이 수료식이 이제 끝나면 정식 신천지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교족부에. 신천지가 말하는 교족부는 자신들이 성경에 있는 생명책이라고 해서 신천지 교족부에 등록이 되면 말 그대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생불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에 도달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신천지에서도 대충 이렇게 행사를 치르는 게 아니라 아주 의미를 갖도록 대대적으로 학사모까지 이제 씌어서 졸업을 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수료를 하기 때문에 또 그들을 홍보하는 자기 세력을 과시하는데 홍보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한 2에서 3만 명 정도 그 정도 수료가 있었었는데 작년부터는 10만 명 가까이 수료하고 있다라고 그런 이제 말들은 들리지만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대단히 많이 부풀려진 그런 숫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장소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많은 이제 문제를 좀 지적하고 있는 소리들이 있는데 우선은 대구시가 신천지에 10만 명 정도의 대형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대구시는 코로나 때에 신천지 때문에 매우 심각한 그 피해를 본 도시이고요. 또 대구시에서 피해 보상 소송까지 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구시가 신천지에 장소 허용을 했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매우 유감 있게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신천지가 이제 정식 정상 종교단체가 아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심각한 사이비적 이단 집단인데 그런 집단의 그 장소를 허용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착각을 갖게 합니다. 신천지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미래의 삶을 포기하고 학업을 포기한다든지 직장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든지 또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가정을 무너지는 것을 이제 기꺼이 받아들인다든지 이러한 원인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 신천지 집단을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단체로 보게 하는 착시 그런 현상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어서 그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집단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했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도 말이 많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신천지가 위험한 이유 좀 더 단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신천지는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 집단입니다. 어떤 조건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어지면 그때가 마지막 때다라고 이제 가르치는 그러한 집단 중에 하나인데 따라서 신천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해서 신천지 교육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마지막 때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이 땅에서의 미래의 삶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니까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학업을
포기하고 네. 직장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가정의 어떤 그런 중요성도 파괴가 되어도 그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천지는 다른 사이비 집단에 비해서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면 그러한 신천지 집단의 사람들이 왜 빠질까? 이제 그게 핵심 아니겠어요? 근데 그 배경은 신천지가 한 사람을 포교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숨기고 위장해서 하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에 가서 자신이 신천지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에는 이미 세뇌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가지는 인생을 막을 수가 없죠. 이런 면에 있어서 신천지는 매우 위험한 집단인 것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대처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습니다. 예. 자, 주변에 이제 이단 사이비 집단에 속한 경험이 있는 분들 있다면 이분들을 다시 건강한 교회로 인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세요? 우선은 건강한 교회로 인도돼야 되니까 건강한 교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건강한 교회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각 교단마다 표준 문서를 갖고 있거든요. 신앙의 표준 문서. 이러한 그 교리, 정통 교리를 체계적으로 또 명확하게 그러면서도 재밌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구축되어 있는 교회라면 이단에 빠졌던 미혹되었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나왔을 때 네.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한 교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러한 교회들은 이런 분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한편 이제 그들을 케어하려면 그들에 대한 지식이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일수록 자기 신학과 자기 신앙을 잘 구축할 뿐만 아니라 이단들에 대한 이제 교육도 해서 그들에 대한 지식을 좀 습득하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들을 잘 케어한다면 한국 교회에 또 한 번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 사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예. 자, 목사님께서는 뭐 올해도 이단 근절을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오셨는데 2023년 어떤 해였고 또 2024년은 우리가 이단 사이비로부터 어떻게 진리의 복음을 지켜나갈지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오늘 대담을. 네. 예. 우선은 금년에는 이단 집단의 교주, 리더급 되는 사람들이 투옥된 경우도 많았고 또 세상을 떠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네. 이런 걸 보면서 결국에 이단은 영원할 수 없다. 보편성을 가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보편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좀 목격하는 해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2024년도는 제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국 교회의 이단 사역과 관련해서 좀 새로운 일을 하나 구상하고 있는데 한국 기독교 이단 연구 학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잘 준비된 발제를 하고 또 대한민국의 유수한 신학 교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평가하고 그렇게 정리된 내용들을 한국교회에 보급하는 그런 일을 이제 내년 한 3월부터 창립 계획을 갖고 있는데 창립 학회를 시작하면서 그 일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10개 교단 이단 대책위원회 중심으로 각 교단이 규정한 그 규정 내용들이 같은 대상에 대해서 상이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 중에서 각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집단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협의가 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이러한 집단은 모든 교단이 이단으로 하자, 규정을 하자, 이렇게 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쉽게 또 이렇게 혼선 없이
이단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그 일을 내년에는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 역시 새로운 구상과 함께 이단 대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10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 회장 유영건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요즘은 교회나 기관들이 내년 계획을 세우는 때입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공동체가 더 선한 일에 앞장서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들이 잘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